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뭐 필기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집중 잘 하시면서 따라와야 합니다. 자, 분사는요. 사실은 제가 분사의 경우의 수를 총 6가지로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 분사가 그냥 분사 아니에요? 그걸 또 다시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야 해요? 네. 제가 늘 말하지만 사실은 이 분사라고 하는 게 한정 분사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서술 분사라는 것도 존재하고 부대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가지치기도 많고요. 근데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 그냥 분사는 다 똑같은 거지. 그냥 ing, pp.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법 문제에 많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어법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틀리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분사가 거의 3점짜리 배점이 많은 이유도 다 그것들 때문입니다. 먼저 분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헷갈려 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박스형에 ing 쓸래, ed 쓸래 이렇게 묻는 문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 대표적인 분사입니다. 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가요 선생님? ing 쓸래, pp 쓸래 그러면 이거 분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자자자. 이 ing가 우리 애기들 입장에서는 진행형 ing랑 헷갈리나 봐. 아니면 수동태랑 또 헷갈리나 봐. 실제 진행형과 수동태는 이 양상이 뜨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진행형은 반드시 비동사 ing여야 하고 수동태는 반드시 비동사 pp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상 품사로 따지면 동사고요. 동사고요. 근데 생김이 똑같으니까 잘 구별을 못해. 또 이게 동명사 ing일 수도 있잖아요.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건데 아니면 얘가 동사에 과거형 ed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박스형에 ing 쓸래, ed 쓸래 이렇게 나온다고 하여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분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3-4시간 걸쳐서 분사 설명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동명사랑 아니면 동사 ed형, 분사랑 수동 pp형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까지 다 보여줄 거고 6가지가 정리되고 나면 맨 끝에 분사 오류들, 애기들이 자꾸 시험에 틀리는 분사 오류들 다시 정리할 생각입니다. 자자자자. 그러면 분사에 능동분사 ing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쪽에는 수동분사 ing일 수도 있어. 표면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것들을 제가 쓸 수 있는 건 다 쓴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분사들이 다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 진행형과 수동태는 동사겠죠?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 과거형? 동사겠죠? 분사는 품사가 뭔데요? 또 멍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명사구, 형용사구 이런 거 왜 배우면서 왔게? 형용사구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는 거 다 대보세요. 투부정사구, 분사구 그러셨죠? 네, 분사는 형용사예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는 역할이 다 달라. 품사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동사라면 품사가 다르니까 명사, 형용사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냥 ing, ed니까 헷갈려 하는 거지.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경우의 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분사는 복잡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거 제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딱 보고 똑같은 ing인데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알아요? 제가 늘 말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난 딱 보고 이게 동사 ed인지 분사 ed인지 구별이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이거 당연히 분사겠네. 당연히 동사겠네. 내가 되면 여러분들도 될 거니까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분사할 때만큼은 진짜 집중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사를 6가지 나누는 것 중에 첫 번째 분사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분사가 뭐예요? 그냥 ing, pp인데 아주 쉽게 쓰겠습니다. 쉽게.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일단 분사입니다. 얘가 왜 복잡하다고 했냐면 원래 동사인데 얘를 갖고 분사화, 즉 형용사화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동사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동사처럼 여러분 제가 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뭐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시제 맞나? 태 맞나? 수일치 맞나? 이런 거 생각해보라고 했죠. 얘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형태는 ing냐 pp냐 뭐 이렇겠죠. 동사의 원래 기질을 갖고 있어서 수일치는 없습니다. ing 쓸래 pp 쓸래에 대한. 그러나 분사의 태도 있습니다. 능동분사, 수동분사 태도 있고요. 시제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 분사 아니면 무슨 현재 완료 수동분사, 능동분사 구문, 수동분사 구문, 시제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 안에 동사처럼 시제, 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요. 분사란 기본적으로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가 분사 6가지 나눈다고 했죠. 사실은 제일 쉽게 말할까요? 결론부터요. 얘들아, ing냐 pp냐를 쓰려면 누구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해. 그렇지 않겠니?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하려면 누군가는 능수동을 결정해야겠지. 그래, 솔직히 말하면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해.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수년간 그렇게 가르쳐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은 맨 처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 결정하는구나 하면서. 그런데 막상 우리 수험생들이 또 수능 문제에 나와서 적용을 하려니 이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조금만 힘 들이면 됩니다. 까짓거 그럼 애기들 입장에서 의미상 주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오케이. 그럼 시간 들여서 6가지를 정리해 줄게. 그럼 훨씬 보기가 쉬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서론이었고요.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분사의 형태 먼저 쓸게요. 분사의 형태는 어때야 하냐면 오늘 왜 이렇게 풀어지지? 명사 다음
ing pp 혹은 ing pp 다음 명사. 이 형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 먼저 결론을 또 얘기할게요.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할 겁니다. 수식받는 명사가. 선생님 분사 6가지 중에 첫 번째 거죠? 네. 그 6가지를 나눈다면 능수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형태와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는지 막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 6가지 형태가 각각 자리 잡으시면 어법 문제 풀기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사가 어떤 책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한정분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정분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명사를 수식한다, 한정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한정분사라고 그 문법적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은 명사를 수식하는 요 한정의 분사를 우리는 없이 그냥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나중에 배우다 보면 서술분사가 또 존재합니다. 근데 서술분사도 우리 친구들이 말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겁니다. 그건 미리 인지를 하시고요. 어쨌든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이다. 형태는 ing pp인데 분사의 형태, 명사 다음에 ing pp 또는 ing pp 다음에 명사.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 예,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했어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아무거나 씁시다. Sleeping baby is cute. 잠자는 아이가 참 귀엽네 했어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예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예요. 비동사는 대표적인 형식 동사였더라. 네, 이 형식 동사예요. 아이고 이제 많이 잘하네. 그러면 얘는 보어자리겠죠. 보어자리 형용사 아니 대부분 명사는 직업이나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 명사를 쓴다며. 보어자리의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 나타날 때 쓴다며. 잠자는 아기가 귀엽대. 그럼 여기가 이제 보어자리 형용사 쓴 거 잘 썼네요. 그러면 주어야 명사 수식하려면 여기 형용사가 있는 거죠. 얘가 분사라는 소리예요. 문제는. 원래 sleep은 동사 자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만든 거, 즉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든 거, 그걸 분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잠자는 아기, 수식받고 있는 아이가 베이비예요. 그럼 베이비가 자는 거야? 자지는 거야? 자는 거야. 그래서 능동에 ing를 썼다. 지금 이 말이에요. 보면 아주 쉽지만 사실상 우리가 나눌 6가지 중에 분사가 제일 안 보입니다. 그게 뭐, 선생님이 딱 보면 분사 맞는데 나중에 제가 다 한꺼번에 6가지를 설명하고 다시 분사를 돌아오면 아 분사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 잠깐 차치하고요. 다음 두 번째 예문 I saw a gentleman wearing a hat.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 saw a gentleman wearing a hat. 나는 신사를 봤다. 모자를 쓰고 있는 신사를 보았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일단 얘는 분사야. 근데 선생님 분사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지금 보니까 이런 앞에도 뒤에도 둘 다 명사인데요. 그럼 누가 능수동 결정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벌써 써놓은 거예요. 앞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단다 했어. 그럼 나는 봤는데 신사를 모자를 쓰고 있는 신사. 얘가 수식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틀맨이 수식받고 있으니까 젠틀맨이 모자를 졌어? 모자를 썼어. 그래서 능동의 ing 분사 이렇게 쓴 거죠. 괜찮습니까? 분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근데 분사의 형태? 명사 다음에 ing pp든가 지금처럼 명사 다음에 ing pp든가 또는 ing pp 다음에 명사든가 뭐 이런 형태를 띠는데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거든. 분사는 수식받고 있는 명사가 앞에도 뒤에도 다 명사가 있을 수 있으나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쉬워 보입니다만 말씀드렸죠. 6가지 분사 중에 이 한정분사라고 하는 놈이 가장 안 보일 겁니다. 그 얘기는 다 나중에 하고요. 한 가지 예문 한 번 더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까? 계속해서 분사로 갑니다. I called Jack.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I called him, called Jack. 그러면 동사가 일단 하나 있어야죠. 한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야죠. 근데 지금 called 두 개 뭐가 본동사입니까? cold요? 아니 둘 다 cold인데 뭘?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요? 뒤에 거요? 대부분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앞에 거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얘가 동사입니다. 그럼 똑같은 이디형에 똑같은 cold인데 한 문장에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기에 얘가 동사라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네, 분사가 됩니다. 얘는 분사의 pp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돼? 나는 그를 불렀다. Jack이라고 불리우는 그를 불렀다. 기억나요 여러분? 얘들아 지금 이건 짧지만 말이야.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지면 얘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 뭐 묶자고 했냐면 관계사 묶어, 분사 묶어. 그래서 분사 묶은 거예요. 사실은 문장의 기본 요소는 I called him 이거예요. 난 그를 불렀다. 근데 Jack이라고 불리우는 그를 불렀다.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 앞에 명사 또 있는데요. 그래 그럼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수식 받는 명사가 Jack이라고 불리우는 그가 Jack을 부르는 게 아니라 Jack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수동의 PP 분사 쓴 거죠. 선생님 똑같은 cold인데 동사 id인지 분사 id인지 구별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말하죠. 감각적으로다가 문제를 푸는 거, 느낌 갖고 문제 푸는 거 별로 좋지 않아.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날이 올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사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6가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알고만 계세요. 아, 똑같은 분사 형태가 있구나. 시험에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ED형 밑줄 같은 거 쳐놓고 맞았니 틀렸니? 혹은 ING형 같은 거 밑줄 쳐놓고 맞았니 틀렸니?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제 안 킬 때 항상 찾으라고 했던 거 동사가 있나? 아, 동사가 없다면 얜 동사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 밑줄을. 근데 본 동사가 있다면 얜 분명히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를 묻는 거구나. 그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찾아서 ING, PP인지를 찾아야 하는구나. 그 시험 문제는 역사상 엄청 많이 등장한, 우리가 뒤에 보면 기출문제 풀 거거든요.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어쨌든 자, 한 문장 한 예문만 더 가겠습니다. I saw a lion captured. 제가 쓰는 예문들은요, 일단 여러분들을 다 혼동시키려고 쓰는 예문들입니다. 똑같은 id인데 뭐가 동사고 뭐가 id지? 일단 표시는 해놨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구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문장 길어지면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했죠. 일단 지금은 다 풀어놓을 거예요, 설명들을. I saw a lion capturing 또는 captured. 우리가 보게 되는 전형적인 어법 문제, ing 쓸래, pp 쓸래 문제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자, 나는 사자를 봤어. 어떤 사자? 잡힌 사자를 봤어.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잡힌 사자를 보았다. 수동의 pp?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자가 뭔가를 잡고 쥐를 잡든 뭘 잡든 곰을 잡든 뭘 잡고 있는 중인 그 사자를 보았다. 이건 말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사자를 봤다. 뭔가를 잡고 있는 사자를 봤다. 혹은 잡힌 사자를 봤다. 둘 중에 여러분들 생각엔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위에 거요? 아래 거요? 그럼 왜요? 그럼 항상 왜라는 것은 그냥 느낌이 좋아서요 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가 반박할 뭔가가 있어야지. 해석은 제가 뭐라 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다 얘들아. 아니 내가 사자를 봤는데 뭔가를 잡고 있는 사자를 보았다. 말 안 되니? 괜찮아. 내가 사자를 봤다. 잡힌 사자를 보았다. 말 안 되니? 괜찮아. 그러면 해석상 얘도 맞고 오늘은 해석해보니까 능동이 괜찮고 내일은 해석해보니까 수동이 괜찮고 그럼 어느 날은 답은 이거고 어느 날은 답이 이거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결론 얘기하면 얘가 정답입니다. 선생님 왜요? 그래서 분사가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사 해석 갖고 능동인가 수동인가 이걸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자타 동사를 제가 왜 배울게요? 분사도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긴 한데 기본적인 동사 기질이 있어서 태가 존재하거나 시제가 존재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죠. capture이라는 단어 좀 한번 봅시다. capture 생포하다, 뭐 잡다, 뭐 이런 뜻일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건 생포하다, 잡다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또 그렇게 멍 때리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에 타동사가 엄청 많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야 1, 2형식 자동사 이것 좀 외워줘 했어. 왜냐? 자동사 외우는 게 더 쉬울 거니까요. 대표적인 1, 2형식 읊어보세요. appear, become, consist of, occur, die 이런 거. 대표적인 2형식 동사 읊어봐 주세요.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 동사, stay, remain, turn. 감각 다시 풀어. look, swim, smell, taste, sound, feel 이런 동사. 그리고 자동사 rise, lie, 뭐 sit 이런 거 헷갈리는 자타 동사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게 거의 자동사였죠. 자동사 묶음이 없다면 capture 타동사일 겁니다. 타동사라면 원래 뭐 있어야 하기로 했습니까? 목적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어 뒤에 뭐 붙었습니까? 없습니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의 pp분사만 답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해석하면 잡고 있는 사자를 봤다. 오케이. 잡힌 사자를 보았다. 오케이. 둘 다 괜찮네. 하니까 정답이 그냥 네 맘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사에서 볼 게 많다는 건 일단 동사가 있나 없나? 동사라면 하나는 분사인데 그럼 분사라면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하는구나. 근데 앞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하는구나 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막판 했던 문제를 풀다 보니 해석이 헷갈려요. 잡는 사자인지 잡힌 사자인지 해석이 헷갈려요. 해석이 헷갈리면 장가, 탕가 이것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6가지 분사를 제가 다 늘어뜨린다고 했죠. 분사구문 사실 딱 보면 이건 분사구문이구나 알게 돼요. 부대 상황 딱 보면 부대 상황 묻는구나 알게 돼요. 분사가 눈에 제일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분사가 사실상 시험 문제 어렵게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요게 지금 제가 예문들은 경우의 수들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동사가 있다면 분사네 명사가 앞뒤에 있는데 그러면 누가 명사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수식 받는 거 보여줬고요. 또 해석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다 맛배기입니다.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일단 설명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놓을 거예요. 분사는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일단 분사의 1차적인 설명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두 번째 분사 구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분사는 제가 1차적인 설명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겁니다. 분사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분사 구문 이야기. 우리 애기들한테 제가 분사 구문을 만드세요 하면 분사 구문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수능에선 이 친구들아 이 두 문장을 갖고 분사 구문을 만들렴 이러고는 주관식 문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완성된 분사 구문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거꾸로 우리한테 치고 올라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의 수들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죠. 분사 구문이란 게 일단 뭘까?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상. 선생님 왜요? 그냥 두 문장 놔두면 되지. 우리 시제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주는 시제야. 사실은 과거 따로, and, 현재형 따로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그렇게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잖니. 영어에선 특히나 언어에선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과거 시제 따로 쿵, 현재 시제가 따로 쿵 이렇게 안 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have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쓴단다. 왜 우리가 연음이라는 게 생겨났게? I want you to go to the church. 이래버리면 70만 수험생 듣기평가 다 들을 텐데 I want to go to church. 이러니까 애기들이 제대로 들으면 church밖에 없잖아요. 단어 몇 개 듣고 찍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연음, 효율성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사구문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두 문장인데 쓸데없는 것들 혹은 우리가 너무 임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밥을 먹었고 내가 학교에 갔고 나는 뭐 춤을 추었다. 굳이 나는 중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래서 영어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얘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제가 일단 잠깐 쓸게요.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필요합니다.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분사구문을 만들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장이어야 합니다. 저 줄여 쓰겠습니다. 두 문장이어야 함. 원래 두 문장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합니다.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 그건 뭔 소리지? 지금 저 말하면서 필기하고 있죠. 로즈가 말한다, 필기한다, 두 문장입니다. 근데 말하면서 필기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두 문장인데 얘가 동시동작이지. 혹은 연속적인 동작이란 건 뭐냐면 어머 밖에 비가 오네? 그래서 내가 우산 들고 나갔다. 그럼 밖에 비가 온다, 우산을 들고 나갔다. 두 문장입니다. 근데 밖에 비가 와서 그래서 우산을 챙겨서 나갔대요. 연속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일 때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기들 다 대답하는 거예요.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대답 따라합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첫째, 뭘 생략한답니까? 네, 접속사를 생략한답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접속사 생략. 제가 괄호로 묶어놓았어요. 그 말은 접속사는 생략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그냥 접속사를 냅둘 때도 있거든요. 둘째, 우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필요 없는 거 뺄 거잖아요.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하나 생략. 자, 그럼 얘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한댔죠.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요? 네, 그냥 냅둬야 돼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다 괄호로 친절하게 써줄게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어 생략할 수 없어요. 주어가 일치할 때만 생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또 문법적인 용어로 복잡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린 야 분사 구문도 몰라 죽겠는데 갑자기 독립분사구문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주어가 일치하면 하나 생략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제 동사 능동이면 ing로, 수동이면 being pp를 씁니다. being pp에 또 괄호 묶었습니다. being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being을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서 보게 되는 ing, pp 이 묶음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두 문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이니까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겠지.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두 문장이라고. 근데 이 두 문장이 동시 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아 그래? 그럼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네. 근데 우리의 취지는 뭐냐면 효율성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거든. 그럼 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뭐예요? 근데 접속사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한다 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주어 몇 개 필요합니까? 네, 한 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일치하면 하나 생략한다 한 겁니다. 됐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한 문장이면 동사 몇 개 필요합니까?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 동사 냅두고 이 동사를 분사와 분사가 뭐냐고? 어머? 분사?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거. 그래서 ing, pp 형태로 바꾸는 거. 그럼 다시 갈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접속사 생략. 한 문장이니까 주어 하나밖에 없어야지 생략. 한 문장이 되니까 동사 하나밖에 없어야지. 그럼 이 동사를 분사화, 형용사화 시켜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형태로 만든 게 사실은 분사구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사구문의 형태입니다. 분사와 다릅니다.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분사구문의 형태 요렇게. 다시 써줄게요. 여기다 좀 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완성된 분사구문. 형태. 우리는 항상 6가지의 분사를 나눌 때 형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이게 분사인지 분사 구문인지에 따라 능수동 결정하는 거 다 다르고 막 그러니까 뭘 막 찾아내야 하거든. 완성된 분사구문의 형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럼 또 이러지 말고 어머? 내가 어디서 이 멘트를 들어본 적 있는데 컴마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 조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으면 그건 가정법이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주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 생략 안 해서. 그건 독립분사구문이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거의 여러분들 수능 문제 나오는 10중 8구는 거의 주어가 일치해서 생략한 형태로 나와서 제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한 거 그건 분사구문일 겁니다. 결국엔 분사구문을 만들어냈는데 결론적으로 완성된 분사구문의 형태 요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쓴 거거든요. 누군가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해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된 문장이야. 근데 꼭 이렇게만 생기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ing, pp 그 다음 주어 동사. 요거 전형적인 분사구문 형태 맞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만 생긴 거 아니라 얘 바꿔도 돼. 주어 동사 다음에 ing, pp. 순서 상관없어. 똑같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 pp. 꼭 이렇게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ing, pp가 삽입될 수도 있어. 그러나 또 늘 결론은 똑같아.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랑 pp.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완성된 분사구문 형태의 모습일 겁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 이거요. 기억은 해두세요. 자자자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얘 문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쓰고 필기 시간 먼저 줄 거예요. 지금 저 거의 칠판 다 썼거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했던 예문 한번 해볼까요? As Rose talked, Rose wrote something. 그냥 이런 예문입니다. 로즈가 말하면서 그리고 칠판에다 그녀는 뭔가를 적고 있다. 일단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겠습니다.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나? 이것도 봐야죠. 두 문장이어야 해. 그 두 문장이 동시에 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해. 로즈가 말하네. 로즈가 뭔가를 쓰네. 두 문장이네. 근데 쓰면서 말하니까 동시 동작. 오케이.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성립하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만들 순서를 대입하겠습니다. 접속사 생략한다. 오케이.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생략한다. 오케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그러면 로즈가 말해? 말되어져. 말해. 능동이니까 ing를 갖다 쓰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talking, Rose wrote something. 이렇게 나오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완성된 분사구문의 형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는 주어가 없고 ing로 시작한 아주 잘 쓴 정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에서 여러분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고쳐주세요. 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수능형 문제는 어떻게 등장하나? 요렇게 등장하는 거죠. 원래는 ing가 맞습니다만 요렇게 주는 거죠. 우리 보고 만들라고 했으면 ing를 썼을 텐데 완성된 분사구문 요렇게 주고 밑줄 여기다 준 다음에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수능형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친구들은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 같거든. 시제 맞나? 태 맞나? 뭐 수일치 맞나? 이런 거 보다가 엄마야? 말했는데 로즈가 뭔가 했으네. 과거 시제 잘 썼다. 통과! 이러고 간다니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분사구문을 만들라고 했을 땐 토킹을 제대로 써놓고 거꾸로 제가 톡투에 밑줄 치고 맞니 틀리니 물어보니까 어머 시제 둘 다 똑같이 과거형 잘 썼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근데 해설지를 본다. 능동의 분사구문으로 ing를 썼어요. 딱 이러면 아우 내가 아는 건데 틀렸다. 알긴 뭘 알아. 뭘 물어봤는지 몰랐는데. 즉 너는 지금 분명히 분사구문을 묻는 걸 어머 시제 맞네?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뭘 그게 아는 건데 틀린 거예요.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아예 처음부터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결론만 아는 건 얘들 의미 없어. 네가 분사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뭐 어떡하니? 우리 수능에 완성된 분사구문 주고 맞냐 틀리냐를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알아야 한다니까.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딱 보면 선생님 이게 분사는 뭔지 다 알아요? 배웠잖아요. 하하.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엄마? 문장 시작에 왜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을 수는 있어. 그럼 명령문이어야 해. 명령문이라면 동사 원형으로 써야지. Do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동사 원형도 아니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네? 엄마?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pp 썼네? 오키로키. 그럼 출제자가 나한테 지금 분사구문 묻는 거였구나. 부터 생각하셔야죠. 뭐 묻는지부터. 아, 출제자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 거였구나.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pp 썼네? 아, 분사구문. 그럼 분사구문이면 똑같아요.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 결정해야 해요. 우리가 배우는 6가지 모두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건 그 경우의 수마다 능수동을 결정하는 녀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분사구문에서 누가 능수동 결정할 것 같아요? 네가 아까 집에 왜 토킹이라고 만들었지? 로즈가 말하니까. 맞아요.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주어가 왜 생략됐지? 주어 뒤에 거랑 똑같아서 생략됐지. 맞아요. 그럼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여기다 쓸까요?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선생님 왜 생략됐죠? 주어가 똑같아서요. 그 결국 얘 뒤에 있는 주어 살아있는 주어 갖다가 놓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로즈가 말하지? 말 되는 게 아니라 로즈가 말하는 거니까 말 되는 게 아니라 에이그 여기 ing를 썼어야 했는데 pp를 써서 틀렸네. 이렇게 찾아오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분사구문을 만드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완성된 분사구문 형태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니까 일단 뭐 물어보는지 딱 파악하고 엄마?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엄마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엄마 pp로 시작했네? 아싸! 그럼 출제자 나한테 분사구문? 오케이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교재를 보러 갈 겁니다. 아직 필기 시간 아닙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를 넘겨서요. 43페이지 단문 연습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문제를 풀 건 아닌데 여러분 43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너 entry 쓸래? enter 드쓸래 했죠? 우리가 배우던 6가지 중에 우리는 아직 2가지째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딱 보니까 뭐 물어보는지 보이죠? 근데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잖아. 문장 시작에 주어 없잖아. 네 entering 쓸래? enter 드 쓸래? 즉 능동 ing 쓸래? 수동 pp 쓸래? 전형적인 분사구문입니다. 2번 보실래요? 2번도 딱 보니까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죠. 문장 시작에 주어 없죠. 너 bring 쓸래? brought 쓸래? 사실은 bring도 잘못됐네. bring in, ing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이쁠 건데요. 뭐가 됐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bring 쓸래? brought 쓸래? 전형적인 분사구문 묻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보면 4번 한번 볼까? 4번 역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죠. 문장 시작에 주어 없죠. 원스는 부사니까 빼버려도 되고요. 그럼 컴마로 연결된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너 learning 쓸래? learn 쓸래? 이게 전형적인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는 완성된 분사구문을 주고 너 보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정리된 거 완성된 분사구문 보고 아 이거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구나. 생략된 주어 찾아다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거꾸로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 아주 유용하게 하셔야 합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필기 시간을 드릴 건데요. 42페이지 펼쳐놓으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사 우리 경우의 수를 6가지나 나눈다고 했고 분사 제가 오류도 다시 정리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42페이지 필기 분량으로는 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이를 다단으로 나누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A4 용지를 좀 갖고 계셔서 추가적인 필기분 또 여기다가 아름답게 떼어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고요. 지금부터 먼저 필기 시간 갖고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네,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퍼즈하시고 충분히 필기 시간 가지시고 지금 저랑 다시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게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뭐 농담을 한 것도 없고요. 우린 또 열심히 달려서 수업만 했는데 벌써 5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가끔 재밌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동 트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하다가 막 말고 막 미드 막 몰아서 시리즈로 몇 편씩 보다가 이런 거 말고요. 공부하다가 혹시 밤새서 새벽에 동 트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 지금 다 자고 있고요. 다 자동차 아직 다니지 아니하고 있고 너의 책상에만 스탠드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어느덧 창가를 보았더니 아직 해가 뜨진 않았지만 뭔가 여명이 밝아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되게 피곤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뿌듯함. 내가 오늘 밤을 샜네. 나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네. 이런 뿌듯함과 막 열정 넘치는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 분사가 복잡하다고 제가 누누이 내내 말씀드렸죠. 분사 제대로 잘 배웁시다. 분사 배우고 나면 여기 마음속 한켠에 늘 응어리지고 있었던 뭔가 ing, pp, 능동수동 맨날 헷갈리고 있었던 이 친구가 슬쩍 풀려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설명한 데까지 40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나? 아이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분사 이 친구는 얘들아 사실은 수능 문제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눈에 띄거든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 문장 시제 주어 없고 ing 쓸래 pp 쓸래 그래 버리면 딱 분사 구문이구나. 분사 구문이니까 빨리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가지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면 돼가 되는데 분사는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제가 분사에 해당하는 거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큰 덩어리로 두 번째 분사 구문 설명까지 했습니다. 분사 구문이 여기서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독립 분사 구문 설명해야 하고요. 완료 분사 구문 설명해야 되고요. 아직 수동 만드는 분사 구문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할 게 더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만 잠깐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 겁니다. 자, 40페이지 펜 드실래요? 펜?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역할 여기다가 형광펜 좀 칠게요. 이거였습니다. 동사가 형용사 역할. 그리고 주어나 목적을 명사를 수식한다. 그 말이 뭐였었냐면 한정한다. 그래서 제가 한정분사라는 말을 쓴 거였고요. 자, 누가 능수동을 결정하냐면 여러분들 거기 형태 박스 이렇게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제 칠판이랑 똑같이 나처럼 땡땡 빼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 이렇게 써 놓으세요. 내가 늘 말했죠. 책은 여러분들이 혼자 다시 볼 때 내가 없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쭉쭉쭉쭉 넘어가셔서 2번에 또 분사구문의 완성된 형태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보면 컴마로 연결된 문장에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나 pp로 시작되는 구문 요거죠. 제가 썼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40페이지 땡땡 빼서 생략된 주어가 능수 결정 요거까지만 써놓으세요. 괜찮으세요?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는 칠판에다가 쫙 뭔가를 블라블라 시간을 좀 아껴놓으려고 써놨는데요.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우리 좀 전에 복습했던 거 분사 6가지 중에 2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던 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분사의 형태, 명사 다음 ing, pp 다음 명사. 누가 능수동을 결정해야 하니까 누군가 하나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할 거야 했던 거.
분사구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나 pp로 시작한 게 사실상 다 분사구문이야.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능수동을 결정한다면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서 걔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 보라고 했어요. 됐죠? 여러분들 필기는 아마 지금 42페이지에 분사구문의 예문 하나, 즉 능동분사구문 하나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다채로운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시작하려고요. 칠판 보실게요. As Rose is loved by so many students, Rose becomes happy.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얘가 행복하게 됐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일단 분사구문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요. 먼저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자, 로즈가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그녀는 행복하다? 두 문장입니다. 동시 동작은 아닐 수 있지만 연속적인 동작입니다. 사랑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대. 그럼 연속적인 동작이니까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먼저 분사구문 순서, 접속사를 한번 생략해 보겠습니다. 주어가 일치하니까 주어 하나를 생략하겠습니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하였습니다. 근데 로즈는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데? 그럼 벌써 수동인데? 수동이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동 분사구문 being pp 쓰기로 했죠. being loved by so many students, Rose becomes happy. 이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썼다면 잘 쓴 분사구문입니다. 수동의 being pp에서 being은 얘들아 늘 언제나 생략될 수 있단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loved by blah blah, Rose becomes happy. 이런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는 지금 제가 무슨 예문을 준 거냐면 수동 분사구문을 준 거예요. 분사구문을 만드시오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우리 애기들 잘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판을 뒤엎어서 요렇게 빙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다 요렇게 밑줄을 줘요. 다음 중어법 쌍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이런다? 그러면 이제 또 멍 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엄마? 얜 현재인데 becomes? 얘는 왜 과거 썼어? 시제가 안 맞네. 틀렸네. love by 뭐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출제자가 항상 뭘 물어보는지부터 생각하라고 했죠. 어머? 콤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어머? 문장 시작에 주어 없네. 어머? 얘 지금 pp ed 쓴 거구나. 그럼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 거구나. 분사구문 묻는 거면 생략된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지. 생략된 주어 로즈 갖고 찾아가니까 로즈가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아서 행복한 거니까 사랑받는 거. 아, 수동의 pp 분사 잘 썼다. 이러셔야죠. 그냥 밑줄 쳐 있다가 엄마 대충 보니까 시작 안 맞는데 틀렸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되고 얜 정문이었던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 얘들아. 그 과정까지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시험에는 완성된 분사구문을 줘. 항상 이걸 주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딱 보고 분사구문인지 판단하고 생략된 주어 찾아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해야 해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을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As it is fine tomorrow, we go out. 뭐 for a walk가 됐든 for driving이 됐든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일단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이 문장입니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자자자자. 그러면 일단 이걸 분사구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또 똑같이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생각하겠습니다. 날씨 좋았네? 그래서 밖에 나갔네. 두 문장이네. 근데 날씨 좋아서 밖에 나갔네. 동시 동작일 수보단 연속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어쨌든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성립. 그럼 또 똑같이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접속사 생략.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하기로 했는데 엄마 주어가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하기로 했는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냅두시라고요.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it. 그리고 나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고 했는데 날씨가 좋다. 네가 날씨를 좋게 만들 수 있니? 그렇게 한다면 좀 선선하게 좀 해주렴. 우리가 뭐 날씨를 우리가 좋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날씨가 좋다. 얘는 능동이에요. 능동이면 ing 쓰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It being fine today we go out.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잘 만든 거예요? 네. 컴마로 연결된 문장실에 주어 있고 ing인데요. 그럼 우리는 원래 컴마로 연결된 문장실에 주어 없고 ing나 pp라고 배웠는데요. 주어 있으면 그냥 쓰셔야 해요. 시험 문제는 거의 10중 8구 주어가 일치해서 생략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편의상 컴마로 연결된 문장실에 주어 없고 ing나 pp이라면 분사구문일 거야 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 하면 독립분사구문이다. 즉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어를 써준 녀석 그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끔 어떻게 또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리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해. 동사가 없어. 얘는 지금 we go out 우리는 나갔다 주어 동사 있는데 얘는 지금 동사가 없어. 동사가. 아이고. 그래도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is 이런 걸 써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사실은 지금 만들고 보니까 이건 완성된 분사구문 정문 맞습니다. 그치? 근데 저는 거꾸로 완성된 분사구문을 주고 여기다 밑줄 주고 너한테 맞냐 틀리냐를 거꾸로 물어본다니까 항상 출제자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보면 애기들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상해 문장이. 어떻게 이게 동사가 없을 수가 있지? 얘는 주어 동사 있는데 얘는 동사가 없네. 에이고 그럼 is를 써야겠다. 이러면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어법상 잘못된 거 1번 being 잘못됐음 이제 이런다고. 이 is 쓴 것까진 좋아요. 생각은 좋았어요. 근데 뭐가 이상해요? 두 문장이라면 접속사는 하나 있어야 해요.
근데 이 문장에 지금 접속사가 없잖아요. 네가 is를 써버렸는데 그러면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이어야 되는데 컴마도 있잖아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진짜 잘 쓰려면 아까처럼 as, it is fine today, we go out 이렇게 됐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 is를 써버린 건 잘못된 문장이고 being을 쓴 게 정문이 된 거예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 문제에 그닥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거의 주어가 없고 ing, pp 이렇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알아는 두셔야죠. 자, as he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out. 그는 그의 숙제를 마친 후에 그는 밖으로 나갔다. 숙제 다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놀라고. 잘 쓴 문장이에요.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도 그렇게 나쁜 문장은 아닌데 우린 좀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시제도 배우고 왔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가 숙제를 마친 다음에 밖에 나갔대요. 그럼 시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숙제를 한 게 먼저입니까? 밖에 나간 게 먼저입니까? 숙제를 한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갔다가 지금 과거 시제 썼거든요. 그럼 숙제를 했다는 뭐지?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 맞아. 멋있어. 대과거요. 대과거 시제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죠? 네, 헤드 PP. 맞아. 멋있어. 제가 지금 이제 시제를 한번 달리 해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지금 대과거를 썼고요. 하나는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썼어요. 시제 차이가 나는 문장도 선생님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요? 네. 분사구문을 만드는 조건에만 성립하면요. 분사구문을 만드는 조건이 뭐였지? 두 문장이어야 한다. 그는 숙제를 끝마쳤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두 문장입니다. 동시 동작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한다. 그는 숙제를 마치고 그리고 나갔으니까 연속적인 동작이네요.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충분합니다. 그럼 분사구문을 한번 만들게요. 또 뭘 없애냐면 접속사 생략. 주어 일치하면 생략.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쓰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가 숙제를 맞춰요? 맞춰줘요?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딱 떨어져요. 그거 숙제를 마치는 거죠. 능동이죠. 그러면 능동에 ing 쓰면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 자, 능동에 ing, 얘 원형 have에다가 ing 써야지.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이 쓰세요. Having finished, 뭘 고민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만들 조건 성립했고 만드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He went out. 결과물 볼까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인데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로 시작한 아름다운 분사구문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칠판에 쓴 문장이에요.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분사구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시제 차이가 나는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뭘 쓴 거냐면 완료 분사구문 중에서도 능동이어서 ing를 쓴 완료 능동 분사구문. 완료 능동 분사구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제가 having pp 시제를 갖게 됩니다. 완료 능동 분사구문 having pp. 괜찮아요? 선생님 완료 분사구문이 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갖고 분사구문으로 만든 형태를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그중에 완료 능동 분사구문은 having pp를 쓴다. 괜찮아요? 필기는 다 이따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장이야. 야, 또 왠지 완료 능동 분사구문이 또 뭐 있을 것 같니? 그래, 분명히 완료 수동 분사구문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또 만들어 보면 되지. 겁내지 마세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As she was loved by many students, she became famous. 그녀가 많은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수강생도 많고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유명하게, 그녀가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유명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 먼저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봐야죠. 그녀는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두 문장입니다. 동시동작? 연속적인 동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녀가 학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유명해졌대. 그럼 유명해진 게 먼저야? 학생들한테 사랑 많이 받은 게 먼저야? 사랑 많이 받은 게 먼저네? 유명해졌다는 시제 보니까 she became famous 과거 썼는데요. 그러면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 즉 그녀가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거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뭐라고 하지? 대과거. 대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지? 헤드 pp 써야지. 근데 우리 또 배웠던 거 써먹으면 되네요. 대과거 헤드 pp인데 여기 지금 was loved 수동태도 쓰였는데 그러면 두 개 더하면 had been loved. 제가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제는. 자, 그럼 이 문장을 제가 한 시제가 차이가 나게 she had been loved by so many students, she became famous 라고 하는 위의 문장처럼요. 하나는 대과거, 하나는 과거 이렇게 하나는 대과거, 하나는 과거 시제 차이가 각각 나게 두 문장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문장이고 연속적인 동작이기에 우리는 아마 분사구문을 만들서 조건이 다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을 만드는 조건 성립하면 이거 지울게요. 열심히 썼는데. 만듭시다. 접속사를 생략한다. 오키도키.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한다. 오키도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근데 지금 그녀가 많은 학생들에서 사랑받는 거니까 수동의 pp니까 had 그냥 쓰면 되나? 아니요. 어떻게? having.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Been loved by many students. She became famous. 결론만 볼게요.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에요. 문장 시작에 주어는 없고 ing로 시작했어요. 잘 만든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요게 비동사 PP라고 하는 수동태라고 하는 게 벌써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 그냥 헤딩으로 그대로 내려왔을 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완료 분사구문. 근데 완료 분사구문 중에서도 수동이잖아. 그래서 완료 수동 분사구문. 완료 수동 분사구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제가 having, been, PP. 얘 시제가 될 겁니다. 다시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주어를 그대로 써놓은 문장 독립분사구문.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의 조건에 맞게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 완료 분사구문. 근데 완료 능동분사구문이면 having PP, 완료 수동분사구문이면 having been PP를 쓴다. 다 똑같이 컴마로 연결된 문장, 문장 시제는 주어 없고 ing나 PP.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독립분사구문만 제외하고요. 됐죠? 제가 아까 썼다가 지운 예문을 하나 다시 쓰겠습니다. As I don't know what to do. I just stand here. 아이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명사구라고 배웠는데 뭐뭐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었어. 이 문장이에요. 이걸 분사구문으로 만들까 해요. 먼저 또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이 성립하는지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서 있었네. 두 문장 맞습니다. 동시동작인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서 있었다고요? 그럼 분사구문을 만들 조건 충분히 성립합니다. 또 순서에 맞게 접속사 생략한다.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를 생략한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했어요. 내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능동이니까 ing를 쓰는 것까진 좋아요. What to do? I just stand here. 그럼 완성된 분사구문의 형태로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엔 주어 없고 ing는 잘 썼습니다만 지금 문장은 뭐냐면 무엇을 할지 알아서 그냥 서 있었던데 부정이잖아. 부정에 있었던 요걸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부정을 만들 땐 그냥 not을 그대로 앞에다 갖다 쓰면 됩니다. 왜 선생님 don't 안 쓰고요? don't는 얘 일반 동사라서 부정 만들 때 I love you 부정으로 만들면 I love not you 아니잖아. I don't love you 하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간 do니까 빼고 not knowing what to do. 이렇게 성립하면 이걸 부정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다 똑같은 분사구문인데요. 일부러 보기 좋게 정리되기 쉽게 예문부터 잘 보면 처음에 저번 시간에 능동 분사구문 하나 썼고요. 그 다음 오늘 이 시간 수동 분사구문 하나 써봤고요. 그 다음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략하지 못하는 독립분사구문 하나 써봤고요. 시제 차이가 나는 두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꾼 완료 분사구문 중에 완료 능동분사구문, 완료 수동분사구문, 그리고 부정분사구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컴마로 연결된 문장의 문장 시작에 주어가 없고 ing, pp 그렇다면 출제자는 너한테 분사구문. 분사구문 묻는 거 확인했으면 생략된 주어 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는 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분사구문은 눈에 딱 튀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컴마로 연결된 문장 시작에 주어 없고 ing, pp네. 아, 분사구문 묻는구나. 그러면 생략된 주어 찾아서 능동인가 수동인가 요것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딱 보여요. 분사가 눈에 제일 안 보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우의 수 6가지 중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대상황. 부대찌개도 아니고요. 부대상황은 뭐요? 일단 분사구문과 똑같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똑같고 동시동작이나 연속적인 동작일 때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단 부대상황은 뭐만 틀리냐면 형태만 달라집니다. 자, 형태, 부대상황의 형태 제가 먼저 결론을 다 써놓고 할게요. 부대상황의 형태는 with, 목적어, ing, pp.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분사에 모든 ing, pp는 다 들어가. 그럼 또 똑같이 ing, pp가 들어간다면 누구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겠네요. 그렇죠? 누구 하나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결론을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선생님 웬일로 선생님 이제 배포 있으셔졌네요. 결론부터 딱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 얘기해주고 제가 얘기해도 다 틀려옵니다. 미치겠습니다. 예문 한번 써볼게요. I stand here with my arms folded. 근데 여기 서 있었어요. With my arms, 내 팔을 접다. folded.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문장, 아예 부사구문이랑 비슷하다 했잖아. 두 문장이죠. 내 서 있다, 팔짱 꼈다. 근데 그 두 문장이 동시동작이잖아요. 내가 팔짱 낀 채로 서 있었다 했으니까 다 똑같은데 분사구문의 일종인데 형태만 다르다니까요. 띡보니 지금 여기 with 목적어 ing 쓸래 pp 쓸래 보기가 편합니다 얘도. 그래서 부대상을 딱 물어보면 눈에 바뀝니다. 똑같은 ing pp지만 with 목적어 ing pp 아싸 얘는 분사구나. 부대상황이구나. 부대상황 누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어요?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결정하는 거네요. with 목적어 ing pp 얘가요. 제가 다 말해도 우리 수험생들 틀린다고 했죠. 에이구, 예외가 있겠니? 팔짱을 껴요 껴져요? 팔짱을 껴요 껴져요?
네, 팔짱을 껴요. 당연히 능동이죠. 그래서 folding 하겠죠. 팔짱을 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팔짱을 끼는 거지. 그 능동의 ing를 썼죠.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수험생들을 싫어합니다. 결론을 다 말해줘도 틀려거든요. 에이그. 원리 원칙부터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한데 그냥 들으세요. 설명만 간단하게 할게요. 얘가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자리예요. 사실은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네, 주술의 관계가 성립해요. 주어 동사의 관계야.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한 거냐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my arms가 능수동 결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뭐냐면 팔짱을 낀다 라고 목적어로 해석해버렸어요. 주술의 관계라니까 주어 동사. 그럼 얘를 팔짱은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팔짱은 지가 낍니까? 껴지는 겁니까? 팔짱은 내가 낍니다. 팔짱은 지가 끼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끼어지는 겁니다.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해줘? 아, 이것도 머리 아프니? 오케이. 그럼 뭐 얼마든지 더 쉽게 너희가 만점을 맞아올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with 목적어 ing PP의 부대 상황 능수동은 목적어가 결정한다. 근데 내가 애기들한테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가르쳐봤지. 그것도 팔짱을 끼는 거 무슨 능동 이렇게 쳐놓고 그게 헷갈려?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하고 다시 푸세요. 그러니까 팔짱을 낀다 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팔짱은 끼냐 껴지냐 껴지지. 수동의 PP folded가 정답입니다. 되셨어요? 이러면 이제 한결 편해질 겁니다. 나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데요. fold 접다.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란 뭐 있으랬어요 제가? 목적어 있으랬죠. 뒤에 아무것도 없네.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몰라보나 다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지금. 근데 그냥 우리 애기들은 항상 느낌 갖고 필 갖고 팔짱 껴줘 뭘 팔짱을 끼는 거지. 능동이 아예 딱 여기다 동그라미 치니까 또 정답지랑 너의 설명은 완전히 다른 거였죠. 하나 더 예문 가봐요. 오케이 얼마든지 I sit here with my legs crossed.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미친 듯이 수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아주 고결한 장점이 있거든요. 저만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나 오늘 수업을 엄청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썼으면 아마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 또 틀려왔을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 부대 상황이군요. 네 맞아요. 내가 여기 서 있네. My legs crossed. 다리를 꼰 채로 서 있네. 그럼 내가 앉아 있구나. 내가 앉아 있다. 다리를 꽈다. 원래 두 문장입니다. 근데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으니까 동시동작 맞습니다. 모든 조건이 분사구문과 똑같은데 단 형태만 with 목적어 ing 슬랩 pp 슬랩 부대 상황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 너는 다리를 꼬지. 누가 꽈죠. 다리를 꼬는 거니까 능동이지. 이랬을 너희들인데 이제 우리 좀 배웠으니까. 목적어지만 얘를 주어로 가정해. 다리는 지가 꽈죠. 꽈죠. 다리는 내가 꼬는 거거든요. 나에 의해서 꽈지는 거. 수동의 PP를 써오시면 정답입니다. 또 똑같이 설명해봐요. cross.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 묶음 목록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묶음이 없습니다. 이 녀석 역시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의 PP가 정답입니다. 뭘로나 크로스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애기들은 해서 느낌, feel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지. 다리를 꼬는 거지. 능동의 ing,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썼는데 제가 부대상을 조금 더 어려운 예문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칠판은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필기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설명이요. 오늘 지금 41페이지 얼추 중간까지 왔습니다. 뭐 교재는 이따가 볼 거니까 먼저 잠깐 필기 시간. 페이지 넘기시면 42페이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사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필기 목록이 많을 수 있다. 42페이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A4 용지가 됐든 포스트잇이 됐든 네가 이제 거기다 넣어서 일단 한 권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탁 말씀드렸죠. 지금 또 감독님이 아름답게 필기를 잡아주실 거니까 먼저 필기하시고 다시 see you. 오케이? 필기하십시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제 오늘 부대 상황에 대한 조금 더 진보 있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우리 예문 두 가지만 더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먼저 또 칠판에 쫙 보기 좋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묶어놨습니다. 배워야 할 분사 6가지 중 우리는 지금 3개째 오고 있는 중이에요. 분사는 내가 다시 볼게 라고 말씀드렸고요.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 뭐 부정분사구문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 현재 위치 부대 상황이었습니다.
분사 구문과 똑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고 동시 동작이나 연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만 형태만 with 목적어 ing, pp를 띈다 했죠.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지?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애기들이 자꾸 틀려와서 제가 다시 정정해줬죠. 힘드니? 그래? 그러면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하고 풀어봐. 그럼 아마 안 틀릴 거야.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예문이요. 제가 미리 칠판에 써놨는데요. The night is silent with wind blowing 또는 blown. 밤은 고요하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채로 밤은 고요하다. 두 문장입니다. 바람은 분다, 밤은 고요하다. 두 문장. 동시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일종이긴 한데 형태가 지금 보니까 with 목적어 ing 쓸래, pp 쓸래 전형적인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이라면 누가 능수동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배웠으니까 안 속죠.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바람은 주어로 해석했어요. 바람은 불어죠. 바람은 불어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능동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생각이 많은 친구는 선생님 바람도 지가 막 부는 게 아니라 막 편서풍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지는 거 아닐까요? 뭐 무슨 이렇게 산맥을 넘고 이러다 보니 갑자기 불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수동의 PP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늘 그래서 하는 말. 얘들아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자, 바람이 분다도 괜찮은데 어떠한 이유 해석은 바람이 불어진다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해석이 헷갈리면 맞다. 선생님이 항상 장가탄가를 한번 생각하라고 하셨지? 거기까지 떠올렸으면 넌 아주 멋진 수험생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flow.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타가 공존합니다. 자,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 바람이 분다 하는 것처럼 그냥 지가 불다, 바람이 불다 자동사예요. 타동사로 쓰이면 우리가 뭐 풍선을 불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불다인데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자타가 공존하면 사실은 자동사가 즉 능동 형태가 선행하긴 합니다. 만 지금은 바람이 불다의 자동사. 세상에 필기요.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원래 수동의 PP가 안 돼요. 능동의 ing만 정답. 호걱. 선생님 우리가 옛날에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배운 적 있죠? 네 있죠. 문장의 형식 10가지 중에 마지막 경우의 수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 3가지밖에 안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억나요? open, sell, read 이런 게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라고 이것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자타 공존하는 동사 그럼 또 수백만 가지 있을 텐데 그걸 다 외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한 거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항상 일단 분사에서 누가 능수동 결정하는지를 찾아야 해. 칠판 옮겨가 볼까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 구문이라면 생략된 주어가,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그걸 다시 주어로 가정해서 누군가 하나는 능수동을 결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찾아야 해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해석이 헷갈리면 장가 탕가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아직 적을 것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다 분사의 오류 정리, 최종 정리 다시 써줄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부대 상황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 목적어를 주어로 가정해 봤어요. 근데 해석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 헷갈리네? 그래서 자타 생각해 봤어요. 자타가 공존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사 바람이 불다로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기에 능동의 ing형만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예문만 더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 겁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I ran fast with my heart beating 했어요. 그럼 또 똑같지. 나는 달렸다. 심장이 팍 뛰는 채로 팍 달리기 하다 보니까 심장이 숨이 쉬겠지. 난 달렸다. 심장은 뛴다. 두 문장입니다. 심장이 뛰는 채로 달렸으니까 동시동작입니다. 완벽한 분사구문이나 형태만 부대 상황을 띄고 있습니다. 부대 상황이라면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합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합니다. 그러면 내 심장은 뛰어죠? 다시. 심장은 뛰어죠?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요. 그럼 능동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럴걸? 선생님, 심장도 지가 자의로 막 뛰는 게 아니라 좌심방, 우심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혈액순환 막 이런 것 때문에 뛰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심장은 뛰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수동의 PP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해석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장가? 탄가? 생각하라고 했죠. 불행히도 또 비트도 자타가 공존합니다. 자동사? 지금처럼 심장이 뛴다. 이럴 땐 자동사입니다. 타동사? 때리다 치다. 비트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때리다 치다 할 때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인데 자동사가 현황에서 ing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심장이 뛰다니까 자동사.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도 안 되지만 수동의 PP 분사도 안 되고 능동의 ing 비팅만 정답. 이것 봐요 선생님. 그럼 자타 공존하는 이거 다 배우냐고요? 아니시라고요. 이것만 먼저 잘 정리해놓고 추가적으로 한 두어 개만 더 머릿속에 갖고 계십시오. 그럼 아마 수능 범주 정도에선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기 시간을 잠깐 주고 제가 교재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칠 건데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책에 써놓은 건데 내가 그냥 칠판에 보기 좋게 한 묶음으로 나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냥 이런 거. 감독님도 이거 안 잡으셔도 되고요. 부대 상황 아까 예문에 이어서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가시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40페이지, 41페이지 확인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대한 설명은 제가 41페이지 4번까지 모두 다 설명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단문 연습도 하나도 안 풀어봤고 말이죠. 우리 아직 수능형 문제도 하나도 안 풀어봤고 말이죠. 무슨 그래픽으로 뭐 여러분들하고 빔을 쏴서 뭘 문제를 보거나 한 게 한 시간도 없고 말이죠. 우리 지금 계속 수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사는 그만큼 설명할 것도 많고 제가 몇 번이나 칠판을 다시 쓰고 다시 정리하면서 왔습니다. 잘 듣고 계셔야 해요. 자, 교재 40페이지는 저번 시간 분량입니다. 저번 시간 분량인데 40페이지 맨 끝에서 예문 보세요. 분사구문 예 좀 보세요. 거기에 as Rose talked, she wrote something on a blackboard. 뭐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talking, she wrote something, blah blah. 옆에다가 능동분사 구문이라고 써두세요. 보기 좋게 여러분들 혼자 복습하실 때 바로바로 기억나게. 그 밑에 being loved by so many students, she was happy. 그 문장엔 수동분사 구문이라고 써두세요. 됐죠? 41페이지 올라옵니다. If it's fine tomorrow, I'll go out. 그 문장을 바꿔서 if being fine tomorrow, I'll go out.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실래 해요? 주어가 일치하지 않아서 살려둔 문장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써두십시오. 됐죠? 그리고 3번 완료 분사구문에다가 형광펜을 들고요. 한 시제 앞선 상태 시제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 능동이면 having pp, 수동이면 having being pp의 형태에다가 형광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문 있죠. 첫 번째 예문에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out. 아까 제가 칠판에 써준 거 완료 능동 분사구문이라고 써두십시오. 그 밑에 as she had been loved by so many students, she got a reputation. Having been loved by so many students 예문 밑엔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써두십시오. 말 빠르면 퍼즈하십시오. 자, 4번. 부대 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미상 두 문장이고 동시동작을 나타낸다. 형태 박스 있죠? 오케이. 거기다가 또 돼지꼬리 날려서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 그 목적어를 다시 주어로 가정이라고 써두세요.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가 아마 40페이지, 41페이지 각각 박스의 형태가 3개 나올 겁니다. 똑같이 분사랑 돼지꼬리 만들었고요. 분사 구문이랑 돼지꼬리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대 상황이랑 돼지꼬리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3가지 형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